바다는 언제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전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중국 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서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움켜쥐려 했지만 한국이 KF-21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함 전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윈난과 칭다오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신형 전투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해상 억제력을 재편하려 한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KF-21이 중국을 경악하게 만든 이유는 단순한 스펙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항공기 체계의 결정판이며 앞으로 배치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운용 플랫폼으로서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은 중국 해군이 강점으로 내세워온 다층 방공망의 허점을 직접 겨냥할 수 있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순간 중국의 핵심 전력이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전략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지역 경쟁국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이 완성되면 중국이 자랑하는 항모전단 구성 자체가 다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항모와 이지스 함정의 미사일 방어망만 구축하면 한국 공군의 공격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계산했지만 KF-21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속도와 침투력 자체가 기존 방공체계를 무력화하는 새로운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집중해온 제-35 개발은 한국의 KF-21 등장과 비교되면서 내부적으로도 거센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 성능과 엔진 신뢰도 문제를 생각하면 KF-21과 정면으로 맞붙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제-35가 항모 기반 전투기라면 KF-21은 육상 기반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서해에서 작전할 때 한국에게 훨씬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비행 반경, 유지율, 정비성 등 실전에서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에서 한국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한국이 꾸준히 쌓아온 실제 전투기 개량 경험입니다. F-16, F-15K, FAUC 플랫폼을 거치며 축적된 전술 데이터와 정밀 항공전자 기술은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국은 수적으로는 압도적일 수 있지만 정밀도와 실전 신뢰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서 KF-21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해상 전력의 균형을 뒤집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중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국산 전투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F-21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서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중국의 항모전단은 한국 방공식별구역 근처조차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항모는 강력한 전력처럼 보이지만 정작 정확하게 타격당하면 방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바로 그 약점을 노리는 무기이며 중국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중국의 전략가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 시점에 초음속 공대함 무장을 개발하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억제체계의 핵심이며 초음속 대함 공격 능력은 중국 해군의 확장을 전략적으로 차단할 결정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하는 순간 서해의 힘의 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산 무기의 성장 속도를 잘못 예측했습니다. K방산이라 불리는 체계적 개발력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고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항공기 대신 한국산 플랫폼을 선택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F-21이 그 정점에 서게 된다면 중국이 느끼는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군사 매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이 지역 공군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비교 경쟁을 넘어섭니다. 한국은 KF-21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더하는 순간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지형을 재설계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변화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불안한 시선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F-21은 그 자체로 위협이라기보다 한국이 앞으로 만들 미래의 전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중국의 계산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KF-21이 중국을 실제로 긴장시키는 핵심 요소는 바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운용하는 무장이
상대의 방어 체계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가치는 크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한국이 추진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중국 해군이 구축해온 방공망의 약점을 정면으로 관통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수준을 넘어 고도 변화와 회피 기동을 결합해 중국의 요격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체 개발한 대공미사일 시스템으로 서해 인근에서 우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이러한 방어망의 반응 시간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레이더 탐지 이후 발사까지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격 가능성 자체가 낮아집니다. 중국의 방공체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물리적 한계는 존재하며 한국이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해 전략 무장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 내부를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또 다른 강점은 저공 침투 능력입니다. 고도 10에서 20m 수준의 해면 스키밍 비행을 유지하면 레이더 탐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중국 해군의 주요 이지스 시스템조차 이를 즉각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마하 이상의 비행 속도가 더해지면 방어 시간은 기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전략가들은 KF-21이 이 무기를 실전 배치할 경우 중국 항모전단이 서해에서 안정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속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표적을 타격하기 직전까지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이 현재 보유한 요격 시스템과 충돌 각도를 어렵게 만들어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최신형 대공 미사일들은 종말 단계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초음속 표적을 요격하는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며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성공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이 단기간에 이런 기술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정밀 유도 무기, 공대지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적된 기술력과 데이터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그대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투자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KF-21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결합은 그 자체로 항모 킬러 전략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전단은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이나 실제로는 고속 표적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모의 생존성은 주변 호위함과 방공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침투하면 이 다층 방어망이 순간적으로 붕괴할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KF-21에 통합한다면 중국 항모는 서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KF-21이 다수 편성되어 네트워크 기반 공격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여러 전투기가 동시에 발사할 경우 방어망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다양한 고도와 방향에서 접근하는 초음속 무기들을 방어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가진 어떤 시스템으로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국이 새로운 해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KF-21은 단순한 공격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이 해상 전력 균형을 재편하기 위해 선택한 핵심 도구입니다. 중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무기가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전략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등장하는 순간 중국 해군은 기존의 계산을 모두 다시 해야 하며 이는 정치 군사적으로 큰 압박 요인이 됩니다. 한국의 무장체계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전략적 메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KF-21이 실전 배치되기 전이라도 중국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비책이 무엇이 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속도, 거도, 기동성, 투발 플랫폼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만들어낼 조합을 단번에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불안은 바로 이 한계에서 출발하며 한국의 행보를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속도나 관통력 때문이 아니라 그 내부에 담긴 기술적 의도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방어체계는 느린 비행체나 일정한 궤적을 가진 미사일에는 강하지만 고속비행의 회피 기동을 더한 표적에는 구조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바로 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중국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행 패턴과 종말 단계 기동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분석가들은 이미 이러한 한국의 전략을 감지하고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의존하는 기존 대공 요격 시스템이 초음속 표적을 상대할 때 반응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입니다. 한 전문가는 내부 보고서에서 지금의 속도로는 KF-21이 운용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중국 해군 내부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중국 항모 전단에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항모는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 움직이는 전략 자산이지만 방어를 위해 항상 호위함과 이지스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 호위망이 초음속 표적 앞에서는 중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도 조절과 회피 기동을 통해 중국 레이더에 잡히기 어려운 비행 패턴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체계의 추적 시간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여버립니다. 속도와 회피 능력의 조합은 중국 항모 전단에게 가장 악몽 같은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KF-21이 이 미사일을 여러 발 동시에 투발하는 상황은 중국 전략가들에게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일 초음속 미사일만으로도 방어가 어렵지만 여러 전투기가 다양한 방향에서 동시 발사할 경우 중국 해군의 다층 방어망은 사실상 붕괴됩니다. 기존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이렇게 다양한 벡터에서 접근하는 고속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없으며 이를 요격하기 위해선 새로운 방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 해군의 전략적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 견제 전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중국의 항모 운용 범위를 서해 밖으로 밀어내고 한국이 인근 해역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항모를 전진 배치하며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이 미사일이 본격 배치될 경우 중국 항모는 서해에서 사실상 작전불능에 가까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미 한국이 해양 전력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용 선전이 아니라 실제 중국 내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반응입니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KF-21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조합은 중국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해군 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양적 우위를 기반으로 해군력을 확대해왔지만 기술적 돌파를 이룬 한국 앞에서는 그 우위가 무너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주목하는 또 다른 요소는 전장 회피 능력을 극대화한 미사일의 조종 알고리즘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궤적이 단순하다면 그 움직임은 예상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패턴은 중국 방어체계를 근본적으로 혼란에 빠뜨립니다. 한국이 연구하는 회피 기동은 단순한 지그재그 형태가 아니라 실시간 위협 분석과 표적 반응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중국 레이더가 표적을 정확히 잡기 어렵게 만들고 요격 미사일의 계산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 방어 성공률을 급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KF-21은 이 전략 미사일의 운용 플랫폼으로서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와 신형 항전 장비, 강력한 센서 네트워크는 미사일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한국이 이미 보유한 데이터 링크 기술은 다수의 KF-21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아직 대규모 전투기 네트워크 전술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 점에서 KF-21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은 단순한 무기 연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중국 해군력을 억제하고 한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억제 수단으로 평가되며 그 효과는 기술이 완성되기 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둘러 대응책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빠른 기술 축적과 명확한 전략적 방향성은 중국에게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F-21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기술이 단순히 군사력 향상을 넘어 수출 시장의 판도까지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동과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전략을 내세우며 항공기와 무기 체계를 판매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산 L-15 훈련기이며 이는 UAE가 한때 대량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기종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항공기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신뢰성을 높이면서 중국산 항공기는 가격 경쟁력 외에는 내세울 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중국산 항공기를 검토하면서도 성능과 신뢰성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L-15는 표면적으로 초음속 훈련기라는 강점을 내세웠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유지비 문제와 엔진 성능 불안정성은
큰 약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T-50과 FA-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 운용을 통해 검증되어 왔고 뛰어난 정비성, 높은 가동률, 안정적인 항전 장비 덕분 중형급 전투기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제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산을 선택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는 최근 들어 한국산 항공기 기술을 다시 집중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L-15의 초기 평가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운용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기체 엔진 수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UAE가 과거 중국산 항공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실제 도입을 주저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 항공산업의 품질 변동성과 실전성 부족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T-50과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 다양한 기후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 경험치는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KF-21의 미래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일 뿐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산 J-35나 기타 신형 항공기와 비교하며 선택할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스텔스기 J-35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만 실제 도입을 검토할 때는 엔진 신뢰성, 부품 공급망, 장기 운용 성적 등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J-35는 아직 실전 운영 이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미국,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업 가능성, 풍부한 시험 데이터, 그리고 한국이 이미 쌓아온 전투기 운용 경험이 더해져 국제시장에서 훨씬 안정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까지 운용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공군 전투기가 아닌 전략적 해양 억제 플랫폼으로 가치가 확장되며 중국산 항공기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차별적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전력 차이는 수출 시장에서 구매국들의 인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전력화되어 수출까지 본격화되면 중국이 그동안 중저가 시장에서 확보해온 입지는 상당 부분 위협받게 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해 무기 수출을 확대해왔지만 한국은 이미 중가 물결표 고가 시장에서 성능 대비 가격이 뛰어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경쟁을 넘어 중국의 군사 외교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같은 국가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군사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전략적 플레이어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게 되면 이는 단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장기적인 군사협력, 정비훈련체계, 데이터 공유 등 수많은 요소가 동반되며 결국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중국보다 앞선 군사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KF-21은 이미 한국 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 도차세대 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J-35가 외형적으로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었지만 운용 신뢰성과 성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안정성과 실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항공전력의 실전 경험은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요소이며 이는 시장 경쟁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출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빠르게 확장되고 KF-21이 여기에 전략미사일 능력까지 더하게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중동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움직임은 이미 눈에 띄고 있으며 이는 곧 중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영향력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